사천의 유일한 모래 해변인 남일대 해수욕장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도비와 시비가 투입되는 공모 사업에 이어 민간에서는 남일대 리조트 재건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처벌 유예 기간을 두면서 식용을 위한 사육 유통 판매는 2027년 2월까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유예 기간 동안 불법 개 도축 작업이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천에서도 불법 도축업자가 적발됐습니다. 하동군의회 하인호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400일 이상 남았지만 하동군 선관위가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하면서 향후 군의회는 10명의 의원으로 운영될 전망입니다. 세계 각국의 정원과 주택의 축소판인 남해 원해예술촌. 그동안 이곳을 운영해온 위탁법인이 해산하면서 당분간 남해군이 직접 운영하게 됐는데 군은 위탁도는 지경을 확정할 때까지 원해예술촌에 대한 다양한 시설 개선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 흐름 속 입학생이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입학식의 모습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아래 작은 학교 함양 마천초등학교에서는 재학생이 신입생과 내빈들에게 직접 학교를 소개하는 학생 중심의 이색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사천의 유일한 모래 해변인 남일대 해수욕장은 과거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일대를 바꾸기 위한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사천시가 잇단 공모사업 선정과 민자 유치에 성공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사천 남일대 해수욕장이 과거 명성을 되찾기 위해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합니다. 시는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어촌신월역 증진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삼천포항에 속한 신양항을 비롯해 남일대 주변의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와 도비, 시비를 합쳐 3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가장 큰 사업은 전시와 체험, 방문자 센터가 들어서는 해양수산 콤플렉스입니다. 축구장 바로 옆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해변을 바라보며 먹고 즐길 수 있는 로컬푸드 빌리지도 들어섭니다. 이곳은 과거 많은 사람들이 찾던 식당 건물입니다. 지금은 철거를 앞두고 모두 비어 있는데요. 사천시는 음식점과 판매점이 들어간 복합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신양마을 입구에서 남일대 해변, 코끼리 바위까지 이어지는 수변 데크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쯤 윤곽이 나올 예정. 어촌 경제와 해양수산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이번 선정된 어촌 신활역 증진 사업은 어촌 마을의 경제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해서 2029년까지 5년 동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일대를 바꾸기 위한 다른 사업도 추진됩니다. 시는 앞서 선정된 지역 활력타운 사업을 통해 타운하우스와 빌라 등 마을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센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 3천억 원이 투입되는 남일대 리조트 재건축이 예정돼 있어 몇 년 후면 획기적인 전환을 맞을 걸로 보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진주시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문화도시 조성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4일 시청에서 열린 회의에는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위원,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확정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해 추진 경과 보고, 2025년 사업계획 설명 등을 듣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사업과 양성과 문화 콘텐츠 육성 등으로 지역 문화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문화 거점 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진주시 대표단이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한국문화원과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해 2025 투어링 K아츠 순회 전시 프로그램과 관련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진주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진주의 빛 실크 등 전시라는 주제로 올해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서 국제 순회 전시를 열 예정입니다.
개 식용금지법이 지난해 시행됐지만 처벌 유예 기간에 두면서 개 식용을 위한 사육, 유통, 판매는 여전히 가능한 상황인데요. 얼마 전 사천에서 불법 개 도축 작업을 이어가던 업소가 적발됐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선 개 식용금지법 처벌 유예에 아쉬움을 표현하면서 불법 도축 작업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사천시 사천읍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지금은 문이 잠겨 있지만 얼마 전까지 불법적인 개 도축 작업이 이어져 온 곳입니다. 불법 도축이 확인된 건 지난달 말. 동물보호단체 사단법인 리본이 정황을 확인한 뒤 경찰, 사천시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찾은 겁니다. 이곳에서는 수십여 마리에 달하는 개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도축 작업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둥기와 예기도 확인됐습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지난해 8월 시행됐지만 개 도축, 유통, 판매는 아직 가능한 상황. 법에 따른 처벌이 2027년 2월까지 유예된 이유입니다. 개 식용 금지 법안이 통과가 돼서 2027년 2월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그 전에 앞서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도축되거나 불법으로 도살되는 개들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고요. 하지만 모든 도축 작업과 판매가 합법인 건 아닙니다.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축하거나 별도의 신고 없이 업장을 운영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13조는 동물을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법에 따른 처벌은 유예되지만 별도의 신고 없이 식용개를 사육하거나 도축을 하는 건 불법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도축장도 이 같은 이유로 고발과 가태료 부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사천시는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했다며 업주를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하고 업장 미신고를 이유로는 가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동물단체는 이 같은 일이 전국 곳곳에서 암암리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며 개식용금지법 처벌조항 유예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기간은 정해졌지만 저희 시민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 개선으로 이거를 좀 더 조기 종식을 할 수 있게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훌쩍 넘기면서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확대됐다지만 잊을만 하면 일어나는 불법 도축 사건. 개식용금지법 처벌 유예 기한이 2년 가까이 남은 가운데 법 시행 전에 이 같은 불법 도축을 근절할 방안은 무엇일지 고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국민의힘이 4일 개헌 특위를 출범한 가운데 신성범 의원이 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개헌 특위 위원장으로 신성범 의원 등 5명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개헌 특위는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개헌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사천 남해하동 지역위원회가 지난 1일 서촌 의원의 헌법재판소 등을 때려 부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4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 의원의 발언은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서 의원의 극단적 정치 선동을 결코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가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1회 전국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도내 3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진행됩니다. 직선으로 선출하는 금고는 5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실시됩니다. 대의원회로 선출하는 금고는 관할 선관위와 협의한 시각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선거인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투표소는 발송된 투표 안내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한편 단독 출마한 금고의 후보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이 확정됩니다. 하동군의회 라 선거구의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하동군 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는데요. 이에 따라 경남 지역 재보궐선거는 거제와 창원, 양산에서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상혁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하동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관계자와 선거 주민 등에게 기부 행위를 하고 임의로 당원협의회 운영자금을 모금 지출한 혐의로 당시 현직 군의원이었던 하인호 의원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에서는 부정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의원은 이를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대법원 또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잃게 된 것. 제9회 지방선거까지는 아직 400일 이상 남았기에 보궐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2일 진행될 예정인 재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인 지난달 28일 양보와 북천, 청암 옥정면 등 4개 면을 둔 하동군 라 선거구의 기초의원 보궐선거는 치러지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위원회의를 진행한 하동군 선관위가 라 선거구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한 것. 선관위는 라 선거구를 대표하는 다른 의원이 1명 있고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모자라지 않을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후반기 원구성 이후 무소속이었던 하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11명으로 구성됐던 하동군 의회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 국민의힘 5, 무소속 2, 민주당 4의 형국에서 무소속 의원이 1명 줄어든 것. 의결에는 정족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다수당 의원도 5명에 불과해 안건마다 부결이나 보류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하동 라 기초의원 보궐선거의 미실시로 경남 지역 4.2 재보궐선거는 거제시장과 창원 12 광역의원 재선거, 양산마 기초의원 보궐선거 등 3곳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정원 문화 확산과 아름다운 정원 발굴을 위해 2025 하동 인생정원 콘테스트를 개최합니다. 군은 오는 한 달간 개인 정원과 상업 정원 2가지 분야로 나눠 콘테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정원의 신미성과 완성도, 실용성 등을 평가하며 선정 정원에는 인증 동판과 식물 등이 제공됩니다. 응모 희망자는 정원 소개서와 고화질 사진 등을 하동군 산림과로 제출하면 됩니다. 산청군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4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산청군의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용 증가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택시 26대를 도입했습니다. 이용 대상자는 장기 요양 등급 1에서 3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임산부로 1회 2,500원의 요금으로 하루 최대 4번, 월 10만 원 한도로 이용 가능합니다. 진주시 어린이집 연합회와 사천시 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 서비스 향상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단체는 유기적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놀이 중심 교육 과정과 아동 존중 교육 철학을 공유하며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흐름 속 신입생이 매년 줄고 있는 가운데 입학식의 풍경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아래 작은 학교 마천초에선 학생이 내빈들에게 직접 학교를 소개하는 등 학생 중심의 입학식이 진행됐는데요. 그 현장을 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부모의 손을 잡고 레드카펫으로 입장하는 아이들. 장내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함양군 지리산 자락 아래 작은 학교 마천초에서 열린 입학식입니다. 초등학생 2명과 유치원생 3명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역 각계 인사와 학생,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학생회장이 직접 전교생을 소개하고 신입생에게 2학년 학생들이 격려사를 하는 등 학생 주도의 행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도 유치원보다는 공부할 게 많아. 맞아, 유치할 때는 한 장만 공부하면 놀 수 있었는데 1학년은 10장도 넘게 공부해야 쉴 수 있어. 그럴 때는 좀 힘들어. 그럴 때는 그냥 학교 시간이니까 한자 생각하면서 하면 돼. 이처럼 학생 중심의 특별한 입학식을 진행한 건 학생 한 명 한 명이 귀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속 경남에서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었고 아예 입학생이 없는 학교도 26곳에 달합니다. 마천초 역시 지역민과 힘을 모아 학교 살리기에 나서며 올해 입학생과 전학생을 모집할 수 있었지만 지역 소멸 흐름 속 미래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마천초는 타 학교와 차별화된 행사와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해 학생 유입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한 계단을 다시 더 올라가려고 합니다. 학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급식소와 본관 건물의 여러 곳을 새로 단장하여 줄어드는 학생 수만큼 심화되는 지역 학교의 위기. 지역과 학교 차원에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이어지며 입학식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지역 대학들도 각각 입학식을 열고 새 학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4일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서 2025학년도 입학식을 열고 학사과정 4,670명 등 총 5,652명이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입학식을 연 진주교대에는 358명이 새롭게 입학했으며 진주보건대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으로 622명이 입학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림남해대학에는 정원 340명 등 총 407명이 입학해 충원을 완료했으며 연암공과대학교도 445명이 입학해 20년 연속 신입생 충원율 100%라는 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의 기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가 4일 첫 신입생을 맞았습니다. 남해군 소재 경남해양과학고는 4일 학교 체육관에서 신입생 36명에 대한 입학식을 가졌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고 등이 협약을 맺고 지역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학교로 작년 5월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를 비롯해 10곳이 처음으로 선정됐습니다. 안병규 경남해양과학고등학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입학한 학생들은 2대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선원으로서 우수한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전 교직원은 한마음으로 이 학생들을 뒷바라지할 생각입니다. 21개 나라별 특색 있는 정원과 주택이 조성돼 있는 남해 원예예술촌. 야자수와 연못, 이국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오솔길 등 다양한 볼거리를 자랑하는 지역 관광지인데요. 그동안 법인 위탁 형식으로 운영되던 이곳을 당분간 남해군이 직접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개선 사업도 동시에 이뤄질 예정인데요. 김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료 출입을 알리는 안내 문구가 적힌 매표소. 상주하며 티켓을 건네야 할 직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난 2009년을 시작으로 법인 위탁 방식을 통해 지금껏 운영되어 온 남해군 삼동면 원예예술촌입니다. 산책로와 전망대, 포토존 등 관광객들의 눈을 사로잡는 여러 시설들이 구비되어 있는데 독일 마을과 인접해 있어 자연스레 이곳으로 발길을 옮기는 관광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봄꽃도 피기 시작해가지고 또 아주 환경이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3월이 되면 더 멋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더 늦게 올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한때 한 해 30만 명 넘게 다녀갈 정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았던 곳. 하지만 지난 수년간 코로나 여파에 따른 방문객 급감과 조합원들의 노령화 등 운영 과정 어려움이 지속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 예술촌의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객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으로 운영되던 예술촌의 적자가 누적되자 2월 28일부로 법인은 남해군에 해산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위탁 또는 직영을 결정해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시설을 직접 운영하며 무료로 개방할 예정입니다. 관람로 안내판과 보행데크 등 노후된 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노후되어 있는 산책로, 팻말, 데크, 그다음에 이런 거 정비하고 다음 주부터는 초화류 식재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은 예술촌을 단순한 원예작물 관람을 위한 공간에 한정하지 않고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를 담은 곳으로 탈바꿈시킬 계획. 시설 특징을 살린 여러 프로그램 기획과
예술촌 내 입점 희망자를 유인할 수 있는 시책 마련에도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독일 마을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예예술촌의 지리적 위치적으로 우리 독일 마을과 연계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활기차게 모습으로 단장을 해서 관광객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선에 이어 새로운 콘텐츠를 더집을 예정인 원예예술촌. 지역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남해군이 최근 고려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군과 지역단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보고회에선 대장경 목판 인쇄문화 복원 기본 구상에 대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졌습니다. 이어 해당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해 고연면의 지역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본 구상이 제시됐습니다. 군은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모사업 추진과 남해가 고려 대장경 판각지임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경남을 동부와 서부, 남부와 북부 등 4개 광역생활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서부권 광역생활권엔 진주와 사천, 남해와 하동이 포함됐으며 프랑스 툴루즈와 미국 휴스턴 등을 벤치마킹한 우주항공 중심 공간 혁신이 이뤄집니다. 산청과 함양은 북부권 광역생활권으로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같은 생태계 중심 개발, 보전이 이뤄집니다. 경남도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시정책 마스터 플랜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가 박동식 사천시장을 명예학장으로 추대했습니다. 박 시장은 4일 열린 폴리텍대학 입학식에서 명예학장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폴리텍대학은 박 시장이 사천시를 대한민국 항공산업 중심지로 만들고 있다며 추천 사유를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AI 파일럿 공모 결과 당선작을 확정했습니다. 당선 명칭은 카일럿으로 카이와 조종사를 뜻하는 파일럿의 합성어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5천 건에 가까운 명칭이 접수됐으며 1차 평가와 대국민 투표, 종합평가 등을 거쳐 최우수작을 선정했습니다. 진주시가 최근 관내 음식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화장실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점검 기간은 3월 7일까지입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 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겠습니다. 한편 축산농가는 환절기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 및 세척에 힘써주셔야겠는데요. 농가 출입 시 소독과 더불어 축사 내부를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 서부 경남, 종일 흐린 하늘 예상되는데요. 진주 하동 2도로 출발해 한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1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대체로 구름 많고 흐린 가운데 제주는 오전에 비 소식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세종 각각 0도와 영하 1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도 종일 흐리겠는데요. 물결은 매우 높게 일겠고 바람은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계속해서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13물, 만조 시각은 낮 12시 22분, 간조 시각은 저녁 6시 36분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까지 대체로 흐리고 구름 많은 하늘 예상됩니다. 특히 일요일에는 15도 이상의 큰 일교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변덕스러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